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가지 활동을 제가 이면저면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청자들 중에 몇 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생활을 좀 설명을 해달라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할 때 그 문제를 다룬 아주 전문적인 학술 서적이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이런 책입니다.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책이고요. 이 책을 쓴 분은 이덕희라는 지금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포입니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교양총서로 2015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은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하와이 30년은 크게 봐서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로 넘어온 게 1913년 2월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13년 2월에 정착을 시작해서 1939년 11월에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이제 1913년부터 1939년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 25년 정도의 시간, 하반세기가 이제 전반부이고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해서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다가 4.19가 나서 피신을 하는 장소가 다시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가서 1965년 돌아가실 때까지 또 한 5년을 하와이에서 생활을 하시죠. 그래서 그 두 시기를 합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지낸 시기가 전체적으로 30년이 됩니다. 이 30년은 이승만 90평생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시간입니다. 전체 평생의 3분의 1을 보낸 곳이 하와이라는 공간이고, 그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영상부터 몇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과정을 잘 설명한 책이 이런 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이덕희라는 저자가 쓰셨는데, 이덕희라는 분은 제가 여러 번 뵌 분인데 저보다 좀 연배가 위이십니다. 지금 한 70 전후 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일찍이 유학을 가셔가지고 버클리에서 석사학위를 사회학으로 받고, 또 남가주대학에서 도시계획으로 또 석사학위를 받고, 그러고 나서 하와이 주정부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계신 분인데, 주정부의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을 쭉 하셨고, 하와이 대학 거기에 객원연구원 생활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한인들의 하와이 이주사, 미국 이민사를 좀 정리를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돼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이라는 책을 쓰게 됐죠. 이분이 쓴 그 책들이 이 책 말고도 여러 권이 있는데요. 예컨대 하와이에 있는 한인 기독교회, 한인 기독학원, 그 교회가 만든 대한인 동지회, 이제 주로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한인사회, 한인 그룹들이 이제 대한인 동지회고, 또 미국의 대한인 국민회라는 안창호 중심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도 하와이에 지부가 있고, 그래서 그 대한인 동지회와 대한인 국민회는 각각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에 관한 책도 쓰시고, 그래서 하와이에 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할 때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원고를 저한테 보내셔서 이 책을 좀 출판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내용이 그동안 잘 모르던 부분, 혹은 또 뭐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이고, 출판사는 북앤피플이라는 출판사인데, 지금도 여러분 아마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1, 2,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미국 하와이의 한인사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배경을 설명을 하는 일부가 있고, 2부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와이에서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주제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론 및 출판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2부의 첫째 부분이고요. 2부의 둘째 부분은 교육 활동, 그래서 뭐 학교를 여러 가지 세웁니다. 한인중앙학교, 한인여학원, 한인기독학교, 또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는 인하공대를 세우는데, 이런 일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선교 활동 및 교회 개척.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이제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를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 그 과정을 또 설명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
2부의 마지막에서는 대한인 동지회라는 한인 교포들이 가입한 한인 단체, 대한인 동지회. 그러니까 한인들이 서로 동지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뭐 그런 단체다라는 거고, 이 단체는 대한인 국민회라는 경쟁하는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박용만이라는 그 하와이의 이승만 대통령과 사실은 옥중 동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약 5년 7개월인가를 보내잖아요. 그때 같이 감방 생활을 하던 박용만이라는 이승만의 당시 엄청난 동지가 있었고, 그 동지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박용만도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의 초창기 생활에서는 서로 동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와이에서도 처음에는 동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독립운동의 노선이 서로 생각을 달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 선교 이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우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박용만은 좀 과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하고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 그것을 하와이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 무장투쟁론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주같이 좀 치안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근데 이 하와이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영토이고 미국의 치안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장투쟁 주장을 하자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는 여기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용만하고 엄청나게 갈등하는 관계로 나중에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대한인 동지회와 대한인 국민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3부는 하야를 하고 나서 5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병상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제3부입니다.